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159번째 이야기. 서병장과의 추억 그리고 그의 저녁.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군대에서도 역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군대의 다른 점은 세상에서는 내가 교류하기 싫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도 되고 멀리해도 되지만 군대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중대 같은 소대원이라면 죽으나 사나 함께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울려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의 특성상 때가 되면 선임은 전역을 하고 또한 신병이 들어와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전역하기까지 나보다 앞서 입대한 사람은 다 떠나보내고 그 자리를 후임들이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소대원이 30명이면 60명과 만나게 되고 중대원 120명이면 실제로는 240명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 다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속한 화기소대원 선후임 50여 명과는 불가불의 관계를 맺고 지내야 했습니다. 나는 자대에 전입되어 가장 먼저 전역한 윤모 병장부터 그동안 10대 명의 선임을 떠나보냈고 이제 병장 진급을 2달여 앞둔 시점에 내 선임은 분대장 포함 5명뿐이고 나머지는 내 동기이거나 후임들 뿐이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선임들 중에서 최고참인 서아무개 병장이 1982년 10월 11일에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병장은 나보다 11개월 선임으로 나와 같은 소대원으로 21개월여를 함께 지내며 정말로 많은 추억거리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서병장은 경북 문경이 고향으로 진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자대에 전입되어 화기소대에 배치되어 가보니 그때 군 생활을 1년 이상 한 일병 중고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분대의 막내였고 후임병 없이 점호 준비를 해야 했던 군대복이 지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긍정적이었고 큰 불평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서병장 하면 뭐니뭐니 해도 솜씨 좋은 손재주였습니다. 앞서도 몇 차례 그의 손재주를 소개했었는데 정말 그는 다양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의 이발 실력이었습니다. 내가 전입 갔을 때 그는 이미 연대 간부 이발소 이발병으로 주말이면 파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사회에서 이발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이발은 대체로 소대원 중에서 조금 솜씨 있는 사람이 이발 기계를 가지고 깎아주는 것이 보통인데 아마 서병장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문적인 이발사 이상의 이발 실력을 선보였고 그것이 인정되어 연대 간부이발소 이발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발병으로 전출된 것이 아니라서 평소에는 포분대원으로 교육과 훈련을 하고 주말에만 사대대 옆에 있는 간부이발소로 파견 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때로 이발소가 한가할 때면 졸병인 우리들도 이발소로 데리고 가서 이발의자에 앉혀놓고 이발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는 등 파격적인 서비스도 해주었습니다. 그의 손재주는 점점 진화했는데 인제에 있는 우리 진지에 준비태세로 투입되었을 때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그것으로 사진액자를 만드는 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처음에 소나무 껍질을 군장 가득 담아왔을 때 핀잔하던 고참들도 그의 놀라운 솜씨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핀잔은 사라지고 기대감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재주의 앞권은 배 모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마른 미루나무 토막을 자르고 깎아서 군함 모형을 만드는 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병참대에 파견 나갔을 때 그곳 인사계는 그의 작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의 작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장인정신까지 느꼈습니다. 또한 서병장은
태권도를 잘했습니다. 내 기억으로 그가 공인 3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태권도 시간이면 그가 조교가 되어서 우리들을 가르쳤고 연대 태권도 선수로 자주 파견도 나갔습니다. 그런 서병장이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것은 술을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웃는 얼굴에 말도 부드럽게 하는데 술만 들어가면 눈빛부터 달라지고 인상이 싸늘해지면서 목소리도 독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때문에 1981년 6월의 산악훈련장에서 당시 서상병으로부터 우리 졸병들이 엄청난 줄바따를 맞았고 군 생활 중 가장 가슴 아픈 추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후임들에게 서병장은 애증의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날의 줄바따 사건은 나중에 졸병 한 사람의 엉덩이에 멍자국이 남아있는 것이 의무검사에서 발각되었고 즉시 조사에 들어가는 바람에 서병장 군대 생활에 최대의 위기가 닥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후임병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끝까지 둘러대는 바람에 겨우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고참들이 감시 감독함으로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은 더 이상 없었지만 서병장의 술버릇은 끝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서병장이 이제 파란만장한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병장이 자대를 떠나던 10월 11일에 그는 환송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부대를 쓸쓸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대 전체가 연대할 시티를 위해 자대를 떠나 도촌리로 이동하여 야영하며 집결지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보다 이틀 전인 10월 9일에 소대에서 환송사를 읽어주며 간단한 환송식을 해주면서 그의 전도를 빌어주었습니다. 나도 군대에 연륜이 쌓이다 보니 이제 자대에 와서 전역으로 떠나보낸 선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내가 자대에 와서 가장 먼저 보낸 유나무계 병장 이후 그 뒤로 만기전역 또는 의병전역이나 의가사전역 등으로 모두 17명의 전우들을 떠나보냈고 그들의 빈자리를 새로운 후임들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소대의 최고참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